안녕하세요. 천고고인 니캉네캉입니다. 지금 역대급 강우량과 바람을 동반한 태풍 11호 흰남노가 올라오고 있어 한반도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2022년 태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이름과 유래, 그리고 태풍의 발생 원인,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 태풍이 왔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서울,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지방에는 그야말로 물폭탄이 떨어져서 난리를 겪은 바 있는데요. 그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역대급 태풍인 흰남노가 또 강도를 점점 더해간다고 하니 정말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2022년 태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태풍의 이름과 유래, 그리고 태풍의 발생 원인, 태풍 발생 지역, 태풍이 왔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태풍에는 왜 이름을 붙일까요? 개미, 장미, 독수리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태풍은 왜 이런 이름을 짓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태풍에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호주의 예보관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호주 예보관들은 자신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싫어하는 정치가 이름이 앤더슨이라면 현재 앤더슨이 태평양 해상에서 헤매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면 또 앤더슨이 엄청난 재난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 예보를 했대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 공군과 해군에서 공식적으로 태풍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는데요. 이때 예보관들은 자신의 아내나 애인의 이름을 사용하기도 했답니다. 이러한 전통에 따라 1978년까지는 태풍 이름이 여성이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남자와 여자 이름을 번갈아 사용하였다고 하죠. 또 북서태평양에서의 태풍 이름은 1999년까지는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에서 정한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그러나 2000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민들이 태풍에 대한 관심과 경계를 높이기 위해서 각 나라 태풍위원회 회원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답니다. 결국 태풍은 일주일 이상 지속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 여러 개의 태풍이 동시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태풍 예보가 혼동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태풍 이름을 붙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태풍의 이름이 매번 바뀐다는 것은 이제 아셨죠? 이와 같이 태풍 이름은 태풍 회원국인 14개 나라에서 각각 10개씩 정한 이름을 모아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순서대로 이름을 붙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역시 태풍 회원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간혹 한글로 된 태풍 이름을 접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원래는 14개 나라에서 태풍 이름을 뭐라고 지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태풍 회원국 14개 나라는 캄보디아, 중국, 북한, 홍콩, 일본,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마크로네시아, 필리핀, 한국, 태국, 미국, 베트남 등이고요. 2022년 그러니까 원래 태풍 이름은 태풍 회원국에서 제출한 총 140개 이름을 5그룹으로 나누어서 순서를 정한 후에 돌아가면서 이름을 붙이는 방식인데요. 만약 140개를 다 사용했다면 1번부터 다시 붙인다고 하네요. 그리고 2022년 원래 첫 번째 발생한 태풍 이름은 말라카스가 되고요. 두 번째는 메기, 그 다음이 차바, 4호는 에어리, 5호 송다, 6호 트라세, 7호 무란, 8호는 메아리, 9호는 망혼, 10호는 독하게이고요. 이것까지는 큰 피해를 주지 않고 잘 지나갔죠. 그런데 11호 태풍 흰남노가 지금 문제인 것이죠. 엄청난 위력을 자랑하는 역대급 태풍이라고 하니 한시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답니다. 12호는 무이파, 13호 머러복, 14호 남마돌, 15호 탈라스, 16호 노루, 17호 꿀랍, 18호 로키, 19호 성가, 20호 태풍은 니산이란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그 외에도 21호는 하이탕, 30호는 독수리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발생하는 태풍의 개수는 20개가 넘지만
우리나라가 실제 영향을 받는 태풍은 6월과 9월 사이에 3개에서 5개 정도라고 하네요. 다행히도 현재까지는 별 피해를 준 태풍이 없어 다행이지만 앞으로가 걱정이죠. 특히 이번 11호 흰남노는 매미급 이상 태풍으로 역대 가장 강한 규모로 다가오고 있어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네요. 그리고 또 하나, 태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생긴다면 그 이름을 빼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너무나 큰 피해를 주어 더 이상 불리지 않고 다른 이름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 태풍은 어디서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태풍은 파랑, 해일, 수해, 풍해를 몰고 오는 가장 강력한 열대성 저기압인데요.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받는 열량이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고기압과 저기압이 발생하잖아요. 이때 저기압은 상승 기류를 만들고 상승한 공기는 상층으로 올라가 팽창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온도가 낮아져 수증기가 응결되어 구름이 만들어지고 날씨 또한 흐려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저기압이 열대지방에서 생길 경우 열대성 저기압이 되는데 이것이 태풍으로 발전하게 된답니다. 일반적으로 태풍이 생기려면 26도나 27도 이상의 수온과 고온 다습한 공기가 필요하고요. 이와 더불어 이러한 지역에서 발생한 열대성 저기압이 소용돌이 쳐야 태풍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을 휘게 하는 전향력이 작용하는 곳이어야 하겠죠. 적도 지역에서는 태풍이 발생되지 않고요. 위도 5도 이상의 열대 해상에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데 적도 부근에는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나는 지역이 없기 때문이랍니다. 온대 저기압처럼 전선을 만들지 않고 동심원 모양의 등압선을 만드는데 이것이 태풍으로 자랍니다. 이러한 열대 저기압은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뿌리게 되죠. 또 태풍은 지역에 따라서는 각기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북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풍, 북중미에서는 허리케인 많이 들어보셨죠? 인도양과 남반구에서는 사이클론 이렇게 부른다네요. 다음으로 7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하는 태풍이 주로 발생하는 지역은 어딘지 한번 볼까요? 첫째, 북대서양 서부와 서인도제도 부근이 있고, 다음 북태평양 동부와 멕시코 앞바다, 또 북태평양 동경 180도 서쪽에서 남중국해, 다음 인도양 남부, 마다가스카르에서 동경 90도까지, 또 오스트레일리아 북서부, 벵골마운과 아라비아해. 이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한 지역은 7월에서 10월에 많이 발생하고요.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말한 지역은 4월에서 6월 또는 9월에서 12월에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 태풍이 발생하면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강도가 높은 태풍은 건물을 붕괴할 정도의 큰 힘을 가지고 있다고 하죠. 이로 인해 태풍이 오기 전에는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태풍이 오기 전에 고층 건물의 유리창은 강풍에 파손되지 않도록 테이프를 붙이는 것이 좋고요. 흔히 우리가 알기로는 유리창 가운데 테이프를 X자로 붙이는데요. 이건 유리창과 창틀 사이에 틈이 있으면 효과가 크지 않대요. 그래서 유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또 태풍이 발생했을 때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과 산사태 위험 지역과 같은 위험한 곳은 피해서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미리 잘 해야 합니다. 또한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자제해야 하는데요. 이와 더불어 태풍이 지나가기 전까지는 옥상 출입을 자제하고요. 공사장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않는 것이 좋겠죠. 오늘은 2022년 태풍은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종류와 태풍의 발생 원인, 태풍 발생 지역, 태풍이 왔을 때 대처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 기상 상황을 주시하고 꼭 확인하는 것 잊지 마시고요. 흰남노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잘 대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꼭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